안녕하세요. 저는 디디매거진 에디터 곰디입니다. 저희 디디갱에서 연재하고 있는 디디매거진은 매달 회의를 통해서 슬로건을 정하는데요. 이 컨텐츠는 그렇게 정해진 이달의 슬로건 그 자체 혹은 그 슬로건에서 파생된 화두에 대해 이야기하는 팟캐스트 컨텐츠 레코드입니다. 이번 6월의 슬로건은 드라이브였습니다. 이번 팟캐스트는 목적지 없이 떠나는 드라이브처럼 운전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식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 팟캐스트를 들어주시는 분들과 1시간짜리 드라이브를 떠난다는 느낌으로 딱 1시간 타이머를 맞추고 시작합니다. 저희가 준비해온 이야기를 나누다가 타이머가 울리면 마무리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드라이브는 끝나게 됩니다. 시작에 앞서 저와 하디 둘이서 편하게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할 예정이라 반말로 진행된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이번 달 슬로건을 왜 드라이브로 정하게 됐는지 먼저 말씀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슬로건이 왜 드라이브인가요? 저번 4월 주제가 드리프트라는 슬로건으로 했었는데 그때는 방향을 전환한다라는 의미가 컸었는데 그 방향 전환을 한 후에 순항하는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드라이브로 정하게 됐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우선은 우리가 드라이브를 좋아하는가? 좋아한다면은 좋아하는 이유는 뭔가 먼저 얘기를 해보자. 드라이브 좋아해? 내가 운전을 잘 못해서 내가 하는 드라이브는 잘 못 즐길 것 같거든. 음, 왜냐면 운전하는데 긴장을 많이 해야 되니까 초보 운전은. 음, 근데 순수하게 드라이버가 좋냐? 라고 하면 좋은 것 같아. 음, 왜냐하면 뭔가 산책의 다른 종류? 음, 몸 편한 산책? 음, 이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드라이브 자체는 좋은 것 같아. 그 다음에 막 멀리 갈 수가 있으니까 경치도 확확 바뀌고 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재미라고 생각을 해서 음, 내가 살던 동네 반경을 확 벗어난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음. 난 드라이브 좋은 것 같아. 약간 일상에서 벗어나는 느낌 때문에 드라이브가 좋다. 그런 약간 느낌이야? 쉬어가는 느낌? 리프레시 느낌? 음, 그냥 뭔가 바쁘게 살다가 안 바쁘게 살아도 되는 시간을 받은 느낌이랄까? 음. 그래서 좋은 것 같아. 형은 드라이브를 좋아하나? 좋아는 하는 것 같아. 할 수 있으면 하지, 드라이브. 음. 좋아는 하는데, 어쨌든 지금 차도 없고, 특히 서울에서는 딱히 드라이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진 않았던 것 같다. 아, 그 인정. 나는 울산에 있을 때는 드라이브를 많이 했던 것 같거든? 차가 있을 때라서 그런 것도 음. 있겠지만, 지금도 가끔 울산 내려가면은 엄마 차로 이제 드라이브를 가끔씩 한단 말이야, 아, 혼자. 그래? 그러니까 드라이브를 좋아하는 이유가, 어쨌든 차를 운전하는 동안 이 차라는 공간이 되게 퍼스널한 공간이잖아. 음. 나만 있는 공간.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내 취향 가득한 음악 같은 걸 틀고, 음. 혼자 이렇게 공간에 있으면서 무언가를 하고는 있잖아. 음. 운전이라는 건. 음. 내가 막 달리기를 한다든지, 내 체력 소모가 크지 음. 않은 뭔가를 하면서 내 개인적인 공간에 있다는 느낌을 음. 받으니까, 거기서 뭐 작업적인 영감을 받던가, 아니면 생각할 거리가 있을 음. 때 그 생각에 집중할 수 있는 그게 되더라고. 드라이브 하는 동안. 음. 그래서 그 음. 느낌 때문에 좋아했던 것 같아. 약간 움직이는 나만의 방 이런 느낌? 그치? 음. 어. 그 느낌 때문에 드라이브 하는 거를 좋아했었는데 서울에서는 그게 안 돼가지고 아. 못하고. 아무튼 음. 드라이브를 좋아하고 아까 말했던 그런 이유 때문에 좋아한다. 곰디의 움직이는 성 같은 느낌. 좋지. 그럼 드라이브는 왜 하는 걸까? 그치? 드라이브는 왜 하는 걸까? 나의 경우는 아까 말했던 그 이유 때문에 하는 거야. 그 이유 때문에 좋아하고 그 이유 때문에 음. 했던 거. 어떻게 보면은 뭔가 기대하면서 드라이브를 하는 거지. 오늘은 이런 영감이 생겼으면 좋겠다. 음. 같은. 나의 음. 경우는 그래. 나는 답답해서인 것 같아. 답답해서 드라이브를 해. 음. 그 옛날에 지금도 물론 초보 운전 탈출한 건 아니지만 음, 혼자 차가 생겨가지고 혼자 드라이브를 몇 번 가볼 일이 있었는데 음, 난 제일 좋았던 게 아까 형이랑 비슷하게 이번에 하디의 움직이는 방 같은 거지. 음, 근데 이제 그니까 자취방은 음, 옆에 호수에 사람도 살고 음, 막 그래서 뭔가 확확 못하겠는 감도 있거든 난 솔직히. 음, 근데 답답해서라고 가장 큰 이유로 꼽은 그 이유가
차는 움직이잖아? 음. 그래서 내가 한번 너무 답답해서 음. 차 안에서 고함을 질렀다? 음. 시원하더라고. 음. 운전 때려 밟으면서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사람도 없는 길을 가게 됐는데 그냥 문득 한번 질러보자 해가지고 딱 질렀는데 그게 너무 후련했다? 상쾌했다? 약간 그런 기분이 들길래 뭐 나같이 뭐 고함 치는 사람이 뭐 몇이나 되겠냐마는 다들 각자만의 방식으로 답답함을 해소하려고 드라이브를 나가는 거 아닐까? 뭐 누군가 육아에 대한 답답함을 잠깐의 드라이브로 해소하는 건 뭐거나 이런 거겠지. 난 그렇게 해서 드라이브를 한다 생각. 공통적으로 우리 둘이 말하는 게 그 퍼스널한 공간이라서 완벽하게 뭐 층간소음 이런 것도 생각 안 해도 되고 사실 옆차에 내가 고함지르는 게 들린다고 해서 딱히 문제될 게 없어. 바로 스쳐 지나갈 거라 가지고. 그 약간 봐주는 것 같다. 집에서 고함을 치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차에서 고함을 치면 사람들이 다 쟤들 신났나 보다라고 생각해주는 것도 조금 있는 것 같아. 뭐 어떤 종류의 고함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치. 딱히 문제 삼지 않는 행동인 것 같긴 해. 근데 내 스트레스는 풀리는 거지. 약간 우리는 그런 이유 때문에 드라이브를 하는 것 같고 그 사람들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막연하게 차에서 고함 치는 거 얘기하니까 그 생각이 딱 났는데 왜 우리가 요즘은 죽으면은 약간 디지털 장례식도 해야 된다 막 그러거든. 그 기록 다 날리는 거. 인터넷에 싸질러 놓은 온갖 이제 흑역사가 될 만한 것들이 남아 있으니까 이제 그것도 지우는 장례식 같은 개념이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 근데 그 인터넷만큼 블랙박스도 되게 뭔가 추할 수 있겠다. 남아 있으면 그런 생각을 했어. 그래서 약간 지켜보는 느낌이 드니까 나도 근데 난 지르긴 했네. 그 생각을 안 하고 지르긴 했네. 나도 엄마 차 타고 이제 드라이브 같은 거 하면은 막 겁나 노래 부를 때 있거든. 근데 노래 못 불러도 되잖아. 블랙박스래. 차에서 혼자 운전하면서 부르는 노래는 딱히 감미롭거나 하지 않아도 되잖아. 그냥 멋대로 막 불러. 그냥 지르는 거지. 근데 이제 내가 만약에 엄마 차를 몰다가 사고가 나면 그 블랙박스를 보험사 봐야 되잖아. 그 상상을 항상 해. 나도. 그러면은 사고 나는 그 순간보다 훨씬 아찔해. 그래서 안전운전을 하게 돼. 나 그거 하니까 생각난 게, 그 생각이 들어서 노래를 감미롭게 부르는 걸로 바뀐 적이. 야, 근데 그것도 웃기지 않아? 혼자 있는데 너무 감미롭게 노래 부르면서 했는데 그게 블랙박스를 공개할 일이 생겨. 그것도 웃기지 않냐? 그니까, 기억나는데, 메아리 그거 있잖아.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그걸 들었었는데, 원래 나 아까 고함 친 날이었거든. 신나서 한번 고함을 쳤을 거야. 그래서 막 부르다가 내가 그 방지턱 같은 거에 넘었나? 근데 약간 차 밑에서 이렇게 덜컥 하는 소리가 나고 약간 큰일 났다. 그래서 근데 이거 그때 지나가는데 별일이 아니란 건 알고 있었지. 근데 그때 블랙박스가 있구나. 그래서 되게 잘 부르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난다. 내 원래 노래 실력은 이렇지 않습니다라는 거를 어필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혹시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기억이 나. 그런 날이 있었어. 그 날이 모든 날 같은 날에 벌어졌어. 생각해보면 기억나네. 블랙박스도 진짜 판도라의 상자야. 그것도. 근데 그거는 좀 그나마 날리는 건 편하겠다 맞지? 딴 거에 비해 뭐 인스타, 페북 이런 거에 비해서는. 그치. 그냥 깨버리면 되잖아. 그럴 수 있어. 제일 기억에 남는 드라이브가 있어? 엄청 좋았든 나빴든 어떤 식으로든 가장 기억에 남는 드라이브 이때까지 한 것 중에. 난 2개가 있는데 순수 코스로만 봐서 와 정말 좋다 했던 거는 형이랑 이제 정선 그 카지노 투어를 가볼 때 갔던 그 길 있잖아. 산 넘어가던 길. 그게 약간 뭐라 해야 될까, 길이 피지컬로 친다면 그냥 피지컬 탑 아직 정말 그냥 길이 콘텐츠가 되구나, 길이 재미가 되구나를 느꼈던 그게 기억에 남고, 2번째 드라이브는 형이랑 연관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 울산에서 만났을 때 형이 배 아파서 서서 운전을 했을 때 거의 서다시피 해서 운전했을 때 2가지 생각이 들었거든. 저렇게도 운전할 수 있구나. 근데 난 아예 운전해본 적이 없어서
운전이 생각보다 그리 어려운 것만큼은 아닐 수도 있겠다. 음. 숙련자는 서서도 할 수 있으니까. 어. 그리고 그때 뭔가 그 머릿속에서 계속 그 따따따따따따 드림팀. 그런 드림팀 느낌이 노래. 들어서 약간 이게 속도 붙는 드라이버의 재미는 그런 데서 오는 게 아닐까라는 어. 생각을 좀 했었던 음. 그 드라이브 두 개가 제일 기억에 남지. 난 네가 얘기한 거에서 내가 그 서서 운전을 한 그거는 약간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그지. 우리 엄마가 이거 듣는다 그랬거든. 그러면 내가 되게 위험하게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건 내가 말하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쉽지 않으실까? 그치. 엄마 이게- 그때 내가 그때 급박해가지고 왜 앉은 채로 실내를 하면 차도 더러워질 거 아니야. 그리고 나는 배가 아프면 일어나는 습관이 있어. 그래서 그냥 약간 엉덩이를 뗀 상태로 등에 이제 좀 더 힘을 주는 거지. 이 등의 마찰력으로 버티는 거야. 배 아픈 걸 참으면서 운전할 수 있는 최적의 자세를 내가 찾아가지고 그 자세로 운전을 한 거고, 평소에 그렇게 난폭하게 운전을 하지 않는다. 이건 네가 알잖아, 맞지? 나는 운전 되게 방어 운전하는 거. 어머니 혹시 걱정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제가 표현을 서서 했다고 하지만 이건 제가 아예 운전 경험이 없는 제가 봤을 때 느낌이었고, 정확하게 형이 말한 대로 등을 완전 시트에 밀착을 한 채 최적의 포지션을 찾아서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형태로 운전을 했다. 물론 속도도 밟지 않았고. 그치. 근데 확실한 거는 엉덩이가 시트에서 떨어져 있었다라는 건 맞아. 그래서 그리 많이 떠있지도 않았다. 맞아. 그래서 난 그게 제일 기억 두 개 남. 그러네. 나는 전에 우리 이제 제주도 같이 갔을 때 내 친구들이랑 니까지 해가지고 제주도 같이 가서 운전을 할 때인데, 그러니까 서로 이제 좋아하는 노래를 막 하나씩 틀면서 운전을 했을 때가 있어. 그 둘째 날이었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계속 차로 이동을 했으니까 매 순간이 어떻게 보면 드라이브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때 뭔가 제주도 풍경 보면서 좋아하는 노래 하나씩 틀어가지고 같이 들었던 그 순간 자체가 그냥 기억이 났어. 이 질문에 내가 뭐가 기억에 남지? 내가 했던 드라이브 중에 뭐가 기억에 남지 생각을 하는데, 그때가 좀 생각이 많이 났다. 뭐 더 깊이 생각하면 딴 것도 있겠지만 제일 먼저 생각난 건 그거였어. 이렇게 파칭 이렇게 하면서. 그 길이 진짜 예뻤다. 난 아직도 그 제주도 하면 기억나는 길이, 우리 무슨 펍 같은 데 가는 데였는데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약간 언덕을 지나가서 딱 내려오면 그 가게 같은 게 바로 딱 있었거든. 그 언덕을 넘어서 딱 내리막길로 들어설 때 딱 보이는 그게 진짜 아직도 기억이 나. 이렇게 사진 찍은 거죠. 그냥 그 막 야자수라 해야 되나? 그런 인테리어처럼 해놓은 그 가게 어딘지 기억나지? 기억나지. 딱 거기. 해질 때쯤. 그게 진짜 좋았던 거. 맞아. 그게 진짜 있고. 그러면 형이 해보고 싶은 드라이브는 있나? 우리가 좋았던 얘기를 했었으니까. 해보고 싶은 드라이브 있어. 사실 얼마 전에 제주도 혼자 갔을 때 해보고 싶었던 건데, 슈퍼커브 내가 엄청 타고 싶어 하는 거 알잖아. 슈퍼커브라는 스쿠터를 타고 이제 제주도를 돌고 싶었는데, 스쿠터 여행처럼. 그때는 못했지. 근데 이제 내가 해보고 싶은 드라이브가 있다면은 소소하게는 이제 아까 말했던 슈퍼커브 타고 제주도 여행 가는 거. 크게 한 바퀴를 돈다든지 뭐. 그치. 그냥 가다가 멈추고 싶을 때 멈추고 달리고 싶을 때 달리는 그건 거지. 근데 이제 섬이니까 바다 끼고 계속 돌 수 있잖아. 경치는 끝도 없이 보겠다. 그치. 그러면서 뭐 가고 싶은 가게 같은데 멈춰서 들어가고. 사실 제주도 바다도 있지만 숲 같은 것도 잘 돼 있어가지고 자연이 되게 강점인 곳이더라고, 제주도가. 그럼 숲을 달릴 수 있는 길도 또 있으려나? 나 저번에 사려니 숲길 쪽 갔을 때 그 도로가 계속 이어지는지 모르겠어. 근데 양옆으로 이제 높은 그 나무들이 올라와 있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도로가 있어. 완전 숲 속을 달리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 아예 노리고 만든 길 느낌이구나. 뭐 그렇지 않을까, 거기는. 근데 이제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은 나는 뭔가 대자연을 느낄 수 있는 어딘가를
되게 개방감 있는 탈 것으로. 탈 것으로 이제 드라이브를 해보고 싶다라는 욕망 같은 게 있어. 나도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음, 난 딱 이거 듣자마자 생각나는 거는 옛날에 1박 2일 음, 거기에 이름이 정확하진 않은데 사곳 해변인가? 음, 라는 그게 나오는 편이 있었어. 음. 그게 거기에서 설명하기로는 비행기 활주로까지도 가능한 정도의 단단한 해변가래. 오, 그래? 그래서 해변가를 차를 몰고 달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 음, 난 거기에 정확한 차도 있다. 파란색 지프 투도어인데 음, 위에가 없어. 음, 앞에 창문만 있는 거야. 음, 그거를 타서 물 반, 모래 반 딱 걸쳐가지고 냅다 한번 밟아보고 싶긴 하다. 그런 차가 있어? 아니면 개조를 해야 돼? 그걸 다 뜯으면 될 거야, 지프는. 아. 지프는 아마 그거를 조립식처럼 돼 있는 모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우리 약간 옛날 군용차, 옛날 2차 세계대전 이런 영화 같은 거 보면 간부들이 타는 차 같은 느낌으로 바꿔가지고 물 튀는 거 막 흙 튀는 거 상관없이 그냥 냅다 한번 밟아보고 싶긴 하다. 같은 자연이긴 하지만 약간 난 좀 더 익스트림한 걸 원한달까. 딱 바로 생각나더라. 그 장면이. 그런 드라이브가 해보고 싶다. 완전 그냥 평소에는 달려볼 수도 없을 것 같은 길을 달려보는 느낌. 약간 그런 게 해보고 싶어. 근데 되게 흔하지 않은 경험이겠다. 그런 거. 되게 아스팔트 달리는 느낌도 든대. 그래? 이수근이 말하기. 오, 그 느낌이 너무 궁금하다. 어떤 느낌이길래, 그 약간 비 오는 도로 같으려나? 이런 것도 궁금한데, 막 창밖에 보이는 풍경은 막 바다고 이러면 진짜 신기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해서 되게 이 드라이브를 한번 해보고 싶어. 그렇구만. 오케이. 그 다음은 드라이브 자체도 이렇게 즐겁지만 사실 요즘 그런 말 있잖아. 차에서 내렸을 때 말하는 하차감. 차를 탔을 때 느끼는 건 승차감이고 차를 내려서 느끼는 어떤 차에 대한 만족감을 하차감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하차감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중요하다 생각해? 솔직히 말하면, 불과 한 2, 3년 전까지는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 나 스스로한테는. 근데 내가 한 2년 전에 차를 몰아봤잖아. 그때부터 생각이 좀 바뀌더라. 우리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고, 서울 사람들이 나는 하차감을 더 중요시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이란 곳 자체는 작으면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거든, 차가. 그럼 결국에는 내가 하차감을 위해서 진짜 큰 차 막 우리나라 도로폭 신경 쓰지 않는 차들을 타고 다니면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그걸 떠나서 뭐 자기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정도의 차라면 나는 오히려 하차감보다는 승차감이라든지 아니면 차라는 이동수단이 가지고 있는 본질에 집중을 하는 게 더 맞다. 결국에 하차감이라는 건 자기 어깨가 올라가는 그런 걸 느끼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애초에 지위가 높거나 뭐 자기가 단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차를 안 타도 보이는 것 같아서 요즘에는 그치. 그래서 옛날에는 뭐 표현을 하자면 철없을 때는 하차감이 중요했지만 요즘에는 딱히 하차감은 안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뭐 두바이나 뭐 이런 데가 슈퍼카가 많다? 그래도 오히려 더 안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것보단 자기 라이프 스타일의 목적에 맞는 게 더 멋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지. 그러면은 네 라이프 스타일에 필요한 차는 뭐 아반떼 정도야. 근데 아반떼가 3억이래. 근데 3억이면은 람보르기니를 살 수 있다. 그럼 람보르기니를 살 거야? 아반떼를 살 거야? 3억 아반떼가?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람보르기니밖에 선택지가 없나? 내가 아는 비싼 차가 람보르기니밖에 없어서 그러면 3억으로 살 수 있는 어떤 오버스펙인 차가 있어. 그리고 니한테 딱 필요한 스펙을 딱 갖춘 차는 아반떼야. 그럼 어떤 차를 살 거야? 내 삶을 오버스펙 하겠지. 뭐 난 3억 하면 G바겐 같은 게 떠오르거나 포르쉐 같은 것들이 떠오르는데 내가 말하는 내 라이프 스타일 같은 건 그런 거거든.
난 아무래도 작품을 옮기거나 짐을 옮길 게 많을 것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차가 외건이나 SUV 같이 크고 약간 짐을 많이 담을 수 있는 차면 좋겠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내가 작품을 많이 담진 않으니까 뭐 레이면 되거든? 근데 만약에 레이가 3억, 2억? 이러면 다른 스펙이더라도 좀 더 좋은 걸 사긴 할 것 같네. 바꾸자, 그러면은. 3억은 너무 크고, 1억짜리 레이가 있고. 근데 나한테 완벽해. 모든 구성이. 그러니까, 네가 아까 말했던, 네가 차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작품 옮기거나 할 때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외건처럼 짐칸이 좀 있어야 되는. 근데, 1억짜리 레이가 있고, 1억짜리인데 그냥 스포츠카야. 짐칸 이런 거 없어. 조수석만 있어. 이렇게 선택지가 있어, 두 개가. 그럼 어떤 걸 선택하나? 그럼 난 레이 고를 것 같다. 1억짜리 레이? 왜냐면 순수 멋부리기용밖에 안 되는 것 같다. 이게 레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렇지만 레이가 아닐 거거든? 내가 원하는 모든 스펙에 맞는 차는. 근데 그게 1억이고 내가 너무 완벽해. 아무것도 거슬리는 게 없어. 그리고 다 거슬리는데 뽀대 나는 1억짜리 차가 있다고 하면 나는 무조건 기능성에 초점을 맞출 거야. 근데 얼마나 멋있는지는 또 좀 바뀔 것 같긴 한데 지금 내 기준은 그렇다. 천재의 나의 생각. 얼마든 상관없어? 1억이 아니더라도? 왜냐면 내가 또 초보 운전이라 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거슬리면 한도 끝도 없이 거슬리더라고. 짜증나지 않을까? 막 예를 들어 큰 백팩 정도밖에 짐을 못 실어. 그럼 진짜 부시고 싶을 것 같은데 열받아서. 걔가 그런 거지. 뭐 우체국 박스 중에 제일 큰 건데 그게 안 들어가 있잖아. 근데 거리가 1시간 거리인데 1시간 반 안에 보내야 돼. 그럼 난 열받아서 택시를 탈 것 같거든. 그럼 택시를 타는 가는 기간 동안 개열받지 않을까? 그래서 난 차는 약간 준수한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범용성이 넓은 게. 난 그런 것 같아. 이제 반대 형은 하차감이 나는 게 중요하다 생각. 나도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긴 해. 나는 형이 당연히 안 중요하다라고 말할 것 같았다. 나는 진짜 그러니까 차에 별 관심도 없고 사실 나는 승차감도 딱히 신경을 안 써. 아 그래? 아 형 그런 것 같아. 왜 차가 승차감이 안 좋아서 노면이 막 다 느껴지고 막 그러면은 허리가 아프다거나 어떤 실질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게 자기한테 고통이면 승차감을 신경 쓰겠지. 나는 그게 고통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딱히 엄청 와 운전하니까 진짜 너무 피곤하다라고 생각한 적도 없어가지고 승차감 때문에. 난 그게 신기하거든 형이. 나는 알겠더라고 이제. 아 그래? 그러니까 막 허리가 아프다 뭐 이런 나한테 직접적 고통은 없어. 근데 왜 이렇게 유난히 피곤하지? 이런 건 있더라. 내가 좀 예민한 성격이라 더 쉽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형은 그럴 것 같네. 내가 본 형의 모습은. 그럼 만약에 똑같은 조건이야. 근데 형 기능성이 아니라 그냥 차에 관심도 없고 그렇잖아. 그러면 모든 게 다 아쉬워. 그 차가 2천만 원이야. 근데 형한테 모든 게 완벽해. 5천만 원이야. 그럼 형은? 모든 게 다 아쉬운데 2천만 원이라고? 일반 차 그러면 좀 더 극단적으로 가보자. 형이 거슬리는 것도 없고 불편한 것도 없고 너무 좋아. 이 차 너무 만족스러운데 5천만 원이야. 근데 뭔가 다 불안해. 커브를 돌 때도 약간 얘가 왜 이러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 근데 500만 원이야. 형은 뭘 선택할까? 나한테 지금 5천만 원이 있어 만약에. 그러니까 5천만 원 어차피 나는 차 살 때 5천만 원 쓸 거야 라고 자동차를 사러 갔는데 두 가지 옵션이 있는 거지. 그렇게 여윳돈이 3천만 원이 있는데 있는 상태. 3천이야? 그래서 5천짜리 사는 내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대출이라도 좀 껴서 하는 거고 얘는 하고도 2,500이 남아. 그러면 500짜리 살 것 같은데? 그럼 형은 진짜 하차감도 승차감도 필요 없는 사람이긴 하네. 그것도 그건데 단순히 그런 이유만 가지고 했다기보다는 2천만 원 대출이 안 돼 내가. 그래서 어차피 5천은 못 사. 아니 그걸 다 된다는 가정을 하면.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자고. 내가 5천이 있어. 근데 이걸 다 써서 살 수 있는 만족스러운 차가 있고 10%만 그게 맞겠다. 500만 원만 써서 살 수 있는 하자 덩어리인 차가 있는 거지. 와 그러면 고민된다. 맞지? 내가 살 수 있어 둘 다.
그러면은 500짜리 사고 4,500으로 딴 걸 할 건지 그거 딱 그 선택 옵션이거든. 5천을 다 투자해서 차를 사가지고 이걸 오래 탈 건지 난 500짜리 살 것 같다. 500짜리 사서 진짜 막 타다가 진짜 그걸 1년밖에 못 타고 내가 폐차를 하게 될지언정 500짜리 사고 4,500 내가 쓰고 싶은데 딴 데다가 쓰는 게 순수 차라는 거에만 집중을 한다? 그냥 그치. 나의 발 대신해주는 역할로만으로서의 차를 쓴다? 나 지하철 못 타겠어 이제. 그래서 그냥 사는 거지. 막 지하철 타면 3시간이 걸려. 차로 가면 15분 만에 가. 그래서 차를 사야 돼. 그러면 사람들,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는데, 오케이, 나 15분 만에 갈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 그 차의 기능만 하는 걸로만 한다? 그러니까, 형답다. 차에 5천만 원 쓸 거 500만 원에 해결됐네? 이렇게. 개꿀, 이런 느낌. 근데 진짜 막, 굴러가다가, 얘가,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조건은, 차로서의 기능은 다 돼. 근데 약간, 그러니까 뭐 속도가 안 나냐? 그런 건 아무 상관없을 때. 나는 그것만 아니면 돼. 그러니까, AI 자율주행이 아니고, 진짜 얘가 자아가 생겨서 자율주행 하는 느낌 있잖아. 제 여건을 벗어났을 때. 핸들이 막 멋대로 움직이고, 이것만 아니면, 그럼. 안전에 심각한 하자가 내가 봐도 있어. 나는 진짜 심각한 안전불감증인데, 내가 봐도, 야, 이거는 내가 타다가 너무 가겠는데? 싶으면은, 그거는 안 되고, 그게 100만 원 이하면은 고민을 할 것 같고, 500 정도면은 사실 안전하긴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100만 원 정도면 그냥 안전한 슈퍼커브 사면 되겠다. 그치. 슈퍼커브 중고로 한 150, 100이면은 충분히 탈만한 거 사고 남을 거야. 형 진짜 순수하게 차라는 걸로 보구나. 난 굴러만 가면 돼. 근데 뭔가 그럴 것 같았다, 계속. 뭔가 딱 그럴 것 같았는데, 이게 확인하게 됐네. 오케이. 다음 거 갑시다. 혼자 하는 드라이브나, 함께 하는 드라이브 중에, 형은 어떤 걸 선호해? 두 개 다 근데 다른 맛인 것 같아. 근데 내가 좀 더 기분 좋아하는 드라이브는 혼자 하는 드라이브인 것 같다. 왜? 아까 말했던 드라이브를 좋아하는 이유, 드라이브를 하는 이유 전부 다 혼자 있는 공간, 퍼스널한 공간이라 가지고 거기서 내가 느낄 수 있는 것들. 그게 좋아서 드라이브를 하는 거였거든? 그래서 혼자 하는 드라이브가 좀 더 저한테 맞는 것 같다. 나랑 잘 맞는 것 같아. 근데 물론 함께 하면 좋은 점은 그냥 기분이 더 좋긴 해. 혼자 하는 드라이브는 되게 침울할 때도 있거든? 내가 신나는 걸 베이스로 그치. 하는 느낌이구나. 함께 할 때는 같이 좋아하는 노래 듣고 진짜 그 순간이 스트레스 해소랑 힐링으로만 차는 거지. 생산적이라기보다는. 그냥 릴렉스가 되는 느낌에 가깝다. 그런 점에서 함께하는 드라이브도 즐거운 것 같아. 근데 나는 혼자 하는 걸 더 선호한다. 니는 어떤데? 나는 이게 전제가 붙는 게 운전을 형만큼 한다? 그럼 나도 혼자. 근데 여기서 드라이브라는 거에 대한 거를 하면 목적지 없이 그냥 차를 운전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한다는 전제를 깔면 혼자 좋고 목적지가 있지만 돌아서 가도 상관이 없는 드라이브라고 한다 하면 무조건 함께. 약간 조금 형이랑 비슷하면서 좀 다른 느낌? 왜냐면 약간 사람들 함께 드라이브를 했는데 목적지가 없으면 얘기도 계속 뭔가 해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좀 떠오르더라고. 그냥 정처 없이 걷는 것처럼 드라이브를 한다라고 하면 나는 혼자가 더 나은 것 같아. 그냥 걷는 게 차 운전하는 걸로 바뀐 거밖에 안 될 것 같아서 난 그래서 나도 혼자에 가까운 것 같네. 그냥 목적지가 있는 드라이브는 이제 이동에 가까워지니까. 네가 생각하는 이제 누군가랑 함께하는 드라이브의 장점?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함께하는 드라이브가 즐거운 이유. 함께하는 드라이브가 즐거운 이유?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지.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그냥 그런 느낌이지 않나? 요즘에는 다 메신저나 카톡 같은 거나 뭐 DM이나 이런 걸로 주고받고 뭔가 딴짓을 많이 하는 게 많이 노출된 세상인데
뭐 차 안에서는 순수하게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느낌? 일단 기본적으로 운전자는 폰을 못 보지. 약간 그런 거가 단절돼서 순수하게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장점이지 않을까. 아, 약간 디지털 디톡스 이런 느낌? 근데 뭐 디지털 세상에서 본 얘기를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건 그렇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약간 좀 형이랑 그 어디 갈 때마다 느꼈던 게 되게 내가 지금 말하는 거거든. 되게 옛날로 돌아간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래? 그러니까 막 폰으로 막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없고, 막 우리 옛날에 얘기하는 거 보면, 막 그거 뭐였지? 근데 우리는 지금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거지만, 막 생각을 하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 그냥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으로 돌아간 느낌이 가끔씩 들 때가 있어서, 그런 건 되게 좋았어. 그리고 뭔가, 길면 길수록 딥한 얘기들도 많이 할 수 있는 거 같고. 근데 이제 뭐 함께하는 뭐 여행 중에 누가 잔다? 이러면 고라파지는 거지. 특히 단둘이 있을 때는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자버리면은 뭔가 조금 그럴 때가 있지. 그건 사실상 혼자 하는 드라이버가 되는 거. 근데 빡침을 더한 뭐 이런 거겠지. 근데 뭐 사실 피곤하면 그럴 수 있긴 해. 근데 만약에 막 그런 거 있잖아. 안 피곤한 거 다 아는데 막 자면 열받긴 하겠다. 자거나 일부러 자는 거야 막. 나 도착하면 깨어래. 그런 거 하면. 그건 미친놈이지. 생각을 못 해봤던 포인트인데 그렇긴 하다. 요즘은 카페에서 얘기를 해도 얘기하는 공간이 어디든 핸드폰을 만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서 만약에 이야기를 나누면은 핸드폰을 보게 되거든. 그지. 그리고 요즘은 왜 그런 거 있잖아. 이제 핸드폰을 너무 많이 보니까 시간 확인하는 것만 봐도 지금 이 시간이 지루한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맞아. 있거든. 나 약간 그런 걸 느껴서 음. 그런 느끼는 편이라. 근데 이제 그런 게 아예 안 되는 상태로 어떻게 보면 운전자랑 같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게 얘기밖에 없는 공간이니까 함께하는 드라이브에서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네. 순수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지금. 방해 요소 없이. 약간 연습도 되는 것 같다. 나는 내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사회생활 연습이라고 하면 좀 표현이 이상한데 안 해버리면 그만인 세상인 것 같은데 이거는 뭔가 이걸 연습하게 해준다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고 아니면 뭐 침묵을 견디는 연습이 될 수도 있겠지만 뭔가 약간 그 강한 자만이 살아남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느낌 이 약간 든다. 그리고 그게 나는 그거를 이루는 가장 큰 기조가 배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냐면 보조석에 있는 사람이 그냥 폰 해버리면 끝이거든. 근데 물론 그건 인간성이 안 된 거라고 보지만 그것 또한 배려해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난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그게 아마 함께하는 거의 장점이지 않을까. 느낄 수도 있고 나도 줄 수도 있다 이런 거지 않을까? 오케이. 다음 질문 해보자. 좀 재밌는 상상. 네가 한번 질문해줘. 운전해보고 싶은 무언가가 있나? 있으면 그걸 운전해서 가보고 싶은 곳이 있나? 나부터 해보자면 지구마블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 거기서 나왔던 건데 거기 이제 패널이라 해야 되나? MC라고 해야 되나? 노홍철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노홍철이 스위스에서 별장 샬레인가? 그게 숙소 형태를 샬레라고 하나? 아무튼 뭘 하나 잡아가지고 마테오른이 보이는 숙소를 잡아가지고 거기서 게스트하우스처럼 운영을 했었단 말이야. 거기에 빠니보틀이 갔었어. 근데 빠니보틀이 왔을 때 그 며칠 내내 스위스 날씨가 너무 좋은 거야. 거기 고산지대고 하니까 기후가 막 휙휙 변하고 맑은 날이 잘 없는데 날씨가 좋았던 거지. 그래서 마테오른을 뷰로 삼고 패러글라이딩을 할 수 있었어. 그래서 거기서 패러글라이딩을 해. 노홍철이랑 빠니보틀이랑 게스트 한 명 해가지고 같이 패러글라이딩을 하는데 뷰가 너무 예쁜 거야. 내가 그래서 뭐가 됐든 차가 아닌 뭔가 운전을 할 수 있다면은 낙하산을 운전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낙하산. 그래서 그 스위스 마테호른 뷰를 보면서 내가 바람만 잘 타면은 패러글라이딩 계속 할 수 있다 하더라고. 내려가는 게 아니야. 바람을 뭐 잘 올라갈 타면,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거기 머물 수도 있는. 그 뷰로 이렇게 딱 보면 참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겠다. 낙하산은 진짜 독특하다. 낙하산을 운전해보고 싶다. 근데 그거 재밌을 것 같긴 하다. 재밌을 것 같지? 왜 막 탈 거 생각을 막 하다가 낙하산 되게 재밌을 것 같더라고. 그리고 뭔가 낙하산 하면 더 재밌는 게 막 둘이서 타는 느낌이 되게 세거든. 생초보인 나와 숙련자가 같이 타는. 보통 그렇지. 근데 운전을 할 수 있어. 뭐 자격증이 있는 거겠지? 그럼 혼자 타는 그 맛도 느낄 수 있다는 맞아. 게 되게 재밌다. 내가 운전할 수 있으면 태워줄게.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오케이. 니는? 나는 요트. 요트. 이게 생각한 게, 내가 20살 때일 거야. 그 부산 친구들이랑 요트에서 하룻밤을 잔 적이 있었는데, 되게 좀 신기했거든? 그냥 잠만 잤어. 그 정박해둔 배에다가 잠만 잤는데, 그 요트가 떠오르더라고, 문득. 이 질문을 보자마자. 근데 내가 생각하는 요트는 그런 요트가 아니야. 그럼. 엄청 큰 돛 같은 게 달려있는, 막 그런 그런 큰 요트 같은 건데, 약간 그런 거야. 요즘 내가 몸을 만들어 보고 싶고, 막, 운동도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고 하니까, 뭔가 거기에 야자수가 그려진 패턴의 바지를 입고, 상탈했는데 피부가 까매. 그냥 그걸로 돛을 조정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요트를 운전하면 진짜 멋있겠다. 이런 상상으로 시작을 했거든. 근데 그것보다 가장 큰 거는 거기에서 가고 싶은 곳이 안정해진 곳에 가고 싶다라는 표현을 하는 건데 지금 도로는 규정이 있잖아. 물론 바다도 규정이 있겠지. 근데 덜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약간 한가운데라고 느낄 만한, 바다 한가운데라고 느낄 만한 곳에 가보고 싶다. 그래서 되게 단순하게 그냥 요트에 잡았는데 요트 멋있다 좋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뭔가 지금 내 로망과 합쳐져서 요트를 내가 운전을 혼자 해서 망망대해 같은 데라고 해야 되겠지. 그런데 딱 가보고 싶어. 근데 그런 게 있대. 모든 대륙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바다 그 위치에 부표를 띄워놓는데. 아 그래? 그런 부표가 있대. 그걸 상징하는. 그럼 그 부표에 가보고 그치. 싶다. 가장 한가운데인 거지. 바다 한가운데. 니 바다 배꼽 가봤어?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네. 밭곱. 밭곱 가봤어? 이런 느낌이지. 그냥 그런 거 좀 있다. 근데 하나 걱정인 건 진짜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멀미할까나? 이런 걱정은 좀 있다. 대멀미. 난 좀 있어서. 난 아무튼 요트를 다 보고 싶다. 오케이. 그 다음은 드라이브를 할 때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기능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떤 기능이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 나는 없는 기능을 생각해보고 싶어서 곧 폐차될 운명에 놓여있는 차들 중에 그냥 폐차하러 가는 길이라든지 예를 들어 그럴 때 그냥 일부러 삥 돌아가서 이상한 그 빨간 색깔 미사일 버튼 같은 거를 쾅 치면 지붕 전체가 날아갔으면 좋겠어. 그게 뭐야? 그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어. 폐차 기능이야? 네, 폐차 기능인데 어차피 폐차할 거 이거 위에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버튼 팍 누르면 비상탈출하듯이 지붕이 그냥 통째로 날아가서 그냥 폐차를 기분 좋게 하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어. 오픈카처럼? 그냥 그냥 한 발밖에 못 쓰는 기능인 거야. 폐차라든지 이 차를 버릴 각오라든지 지금 미사일 버튼이랑 똑같은 거지. 그냥 한 번밖에 못 써. 근데 그런 거 있으면 좋겠다. 왜냐면 막 빨리 달리는 거, 뭐 땅에 붙어서 가는 거 그런 건 다 있거든. 근데 없는 것 중에 내가 극단적으로 좋아하는 게 뭘까 이런 거 생각했을 때 누르면 지붕 날아가는 거랑 또 생각한 게 바퀴벌레 같은 게 내 길 앞에 모이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다 밟고 지나가게. 죽이면서 방역을 동시에 하네? 방역을 동시에 하는. 근데 그것보다 지붕 날리기가 더 짜릿할 것 같아서. 왜냐면 바퀴벌레는 보는 것도 별로라서. 찝찝하지. 난 그런 극단적 기능을 생각해. 근데 그런 건 좋겠다. 그러니까 차로 해보고 싶은 로망 같은 게 그게 과감할 수도 있잖아. 뭔가 파괴적일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걸 내가 이렇게 한창 운전을 해야 되는 차를 가지고는 못 한단 말이지. 그치. 근데 폐차하러 가는 그 순간에 드라이브 때는 사실
뭔 짓을 해도 되니까, 마지막이니까. 거기서 내 로망을 한 번쯤 실현해 볼 수 있는 장치를 차에 탑재를 해놓는 것 자체는 되게 재밌는 것 같다. 화려한 피날레. 어, 얘와의 나와의 추억을 어, 이걸로 마무리하자. 그치. 이런 느낌. 그 차를 계약할 때 다 묻는 거야. 이거 폐차할 때 어떤 로망이 있으시냐. 폐차하기 전에 실현해주겠다. 그 기능을 다 개인별로 해서 넣는 거야, 상담에서. 그러면 사실 중고차도 약간 그게 달라지는 거지. 옵션에 따라서. 지붕 날리기 기능. 그게 맞는 사람만 구매를 하는 거지, 좀. 이거 마지막 그거 옵션 뭐예요? 이러면은, 아, 저는 지붕 날리는 겁니다. 내지는 뭐, 아, 저는 밑에서 스프링이 나와가지고 차를 점프시키는 겁니다.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 그런 것도 재밌겠다. 방금 든 생각에 지붕 날렸어. 그 지붕은 내 건 거야. 그래서 그거를 맡겨서 녹여가지고 막 상패 만들어주는 회사도 있으면 재밌겠다. 약간 유골로 그거 반지 만들고 하는 것처럼. 그런 거 있으면 형은? 난 너무 극단적 기능이었고. 나는 그냥 생각했던 게 카트라이더의 고스트인가? 이게 정확한 명칭인지 모르겠어. 고스트? 아무튼 그런 기능이 있다. 근데 그거는 내가 앞서서 주행했던 최고 기록의 움직임을 앞에 홀로그램처럼 해서 보여주는 거야. 페이스메이커처럼.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난 거지. 그것처럼 내가 만족스러워했던 드라이브 경로를 그대로 기록을 해놨다가 이걸 재생시키면은 차 앞 유리에 홀로그램으로 이제 내가 했던 만족스러웠던 드라이브 경로가 뜨는 거지. 그 경로를 따라가면서 되게 좋았던 거를 리마인드 할 수도 있고 다시 또 한 번 좋을 수도 있고. 왠지 뭔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그치, 뭔가 있을 법해. 근데 드라이브에 요런 게 생기면은 뭔가 운전은 맛이 있겠네. 재밌을 것 같다. 근데 또 어떤 한편으로는 리프레시하고 신선하려고 드라이브를 하는데 전에 걸 똑같이 반복하면은 그 재미가 좀 어떤 면에서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아무튼 상상을 했을 때는 재밌을 것 같다. 고스트라는 기능이 있으면. 다음 거 얘기 바로 해볼까요? 운전이 업인 사람들은 어떤 드라이브를 할까? 난 정말 생각만 하는 드라이브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어떤? 그러니까 뭐 일로 운전을 하시면 일이란 게 결국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는데 완전 반대 드라이브를 해볼 수 있어서 재밌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나름대로 재밌을 것 같아. 약간 그런 느낌. 막 건물 짓거나 건축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막 일할 때는 힘드신데 막 장난삼아 길 지나가면서 자기가 만든 아파트 있으면 전 내가 세웠다 이런 것처럼 여기 내가 자주 가는 길이다 이런 느낌처럼 정말 편하게 릴렉스한 상태에서 산책 같은 느낌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단순하게 들었어. 또 어떠실지는 또 모르고 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냥 단순하게는 그 생각이 들었어. 형은 어떻게 생각해? 어떤 느낌이 어떤 드라이브를 하실 것 같아? 나는 뭔가 운전이 업인 분들은 많은 경험치를 토대로 본인만의 드라이브 루틴 같은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그럴 때 되게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지. 이제 누군가랑 데이트를 할 때, 드라이브 데이트를 할 때 그게 되게 어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나만 아는. 이 길이 더 빨라. 내비 믿지만 내가 알아. 내비 필요 없어. 내비 필요 없어. 그러고. 음량줄이라. 저런 거. 그리고 대체 어디 가는 거야? 기다려봐. 했는데 도착했더니 엄청나게 허름한데 엄청나게 맛있는 맞아. 중국집 막 이런 게 있는 거야. 기사식당도 맛있다잖아. 그치. 그런 느낌으로 뭔가 운전이 업인 분들이 되게 운전하는 것 자체가 지겹고 싫을만 한데 그분들이 운전을 즐기는 용도로 한다면은 그렇게 하지 않을까. 본인만의 뭔가 루틴이 딱 생겨가지고. 그래도 재밌고. 그 다음에 다음 질문? 초보 운전 문구처럼 운전 고수를 위한 문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놓은 거 있어? 뭐야? 나에게 빈틈을 보이지 말 것. 끼어드니까? 바로 치고 들어간다잉. 이거를 그냥 나에게 큰 따옴표, 빈틈, 큰 따옴표를 보이지 말 것. 이게 바로 떠올랐어. 왜냐면 그분들 진짜 할 수 있거든. 그치. 내가 초보 운전한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인 거야. 왜냐면 초보 운전이 고수들한테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잖아. 저 직진밖에 못해요. 이 위협이거든 사실상. 난 그래서 나에게 빈틈을 보이지 말 것. 난 옛날에 그런 얘기 한 적 있거든. 그러니까 운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은 나 운전 좀 하는데? 라는 생각을 할 때 가장 위험해.
그래서 초보 운전 문구로 아, 저 운전 못해요를 붙이는 게 아니고 운전 쉽노? 음. 해놓으면 진짜 무서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보 운전 문구로 생각을 했었거든. 운전 쉽노? 이거. 운전 별거 아니다, 이런 거.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운전 고수를 위한 문구를 생각하니까 그냥 나는 좀 노잼이긴 한데 아이가 타고 있어요잖아. 그 초보 운전이나 좀 배려를 바랄 때 아이가 타고 있어요라고 하잖아. 뭐 그럼 반대로 이제 뭐 슈마허가 타고 있어요 같은 거 해놓으면은 좀 고수 같지 않을까. 그냥 지 운전 잘하나 보다 하겠지. 그런 거 붙어 있으면. 그냥 깜빡이 필요 없음, 이런 것도 재밌겠다. 부를 수도. 아니면은 뭐 운전 경력 30년 차. 그냥 자기 경력을 붙여놓는 거야 그냥. 아니면 역대 차들을 다 써두는 거지. 아반떼 12년식. 3년, 무사고. 아니면은 롤에서 남 탓할 때 우리 정글 뭐함 막 이런 거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앞차 뭐함? 이런 식으로 적어놓는. 막히는 도로에 맨 앞차는 뭐하노? 앞차 뭐함? 내 잘못은 없는데 앞차는 뭐함? 나였으면 안 막혔음. 이런 거. 그런 걸로. 재밌겠다. 바로 다음 거. 자율주행으로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을까? 난 충분히 즐길 수 있다 본다. 왜냐면 자율주행이 뭐 어떻게 조건을 거냐에 따라 다르지만 난 껐다 켰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그러면 나는 오히려 엄청 좋을 것 같아. 내가 운전하기 싫은 길은 자율주행이 하는 거야. 근데 한적하고 약간 속도 밝고 아니 경치가 너무 좋고 이런 데 가면 그걸 키는 거야. 그냥 내가 운전하는 모드. 정말 좋을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우리 출퇴근 중에 과연 운전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까? 근데 그땐 자율주행으로 가는 거야. 그다음 뭐 어디 가평으로 여행을 가. 길이 너무 예뻐. 그럼 운전하고 싶지 않을까? 순수 자율주행으로 드라이브를 한다고 하면 난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 뭐 진짜 노래방처럼 하면서 갈 수도 있는 거고. 자기만의 지하철, 자기만의 버스, 자기만의 택시가 되는 거네. 난 그건 자율주행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 형은? 나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 즐기는 게? 자율주행을 하면은 드라이브의 의미가 있는가. 물론 출근길 갔을 때 운전하는 거 제외하고 이 목적지 없이 그냥 기분 전환으로 하는 드라이브만 생각을 해보면은 자율주행으로 드라이브를 하는 게 큰 의미가 있나? 그럴 거면은 그냥 버스 아무거나 타서 종점 가보는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 물론 그거는 내가 원하는 루트로는 못 가지. 버스를 탄다는 건 정해진 루트로 가겠지만 큰 메리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하면 운전을 하면은 어느 정도의 뇌가 활성화가 되잖아. 머리를 써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그 상태로 내가 가진 고민들 뭐 이것저것 하면서 드라이브 하는 게 즐거운 건데 이건 물론 혼자 하는 드라이브의 경우인 것 같아. 그게 즐거워서 하는 건데 자율주행으로 해놓고 하면은 뭔가 그냥 퍼질 것 같다? 근데 둘이서 할 때는 자율주행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방 안에 있는 거랑 크게 다를 게 없을 수도 있겠다. 그치. 그래서 그것도 맞는 말이야. 나는 좀 왜냐면은 지금 드라이브라고 했을 때 둘 다 상상하는 게 나는 내가 직접 운전을 하는 걸로 완전 치우친 것 같고 니는 이제 그냥 같이 하는 거 네가 조수석에 있는 경우까지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 차이가 있네. 나는 운전하는 행위 자체도 포함돼 있어야 뭔가 드라이브로 얻을 수 있는 힐링을 할 수 있는 그게 있는 것 같아. 요소가 운전이라는 거 자체에 그 한 행위 자체에. 다음 질문. 둘 다 차가 없잖아 사실. 우리가 운전에 대해서 지금 1시간 거의 떠들어가는데 둘 다 지금 차는 없어. 누가 보면 차 러버인 줄. 그니까 뭐 취미로 드라이브 하는 줄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둘 다 차가 없지. 근데 드라이브를 통해서 기분 전환을 했던 경험이 있고 할 수 있다 생각을 하잖아. 그러면은 차가 없지만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드라이브처럼 그 각자만의 드라이브, 그러니까 기분 전환하는 할 수 있는 행위가 있는가? 나는 그거가 되게 명확하더라고. 한 1년? 2년 전까지는 나만의 쇼핑 지도를 만드는 게 드라이브였던 거야. 번화가에 가서 어차피 난 생각을 하고 생각이 많기 때문에 걸을 거면 번화가에 가서 걷자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약간 정처 없이 걷게 되니까 남들은 잘 모르는 가게도 알게 되고 뭐 나만 가는 가게가 알게 되고 여길 갔을 때 내가 보는 루틴도 정해진 게 돼서 그런 게 그나마 이게 걷는 거 차 타는 거 차이지 드라이브랑 크게 차이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불과 1, 2년 전까지 나와의 드라이브였다면 요즘엔 그게 러닝으로 바뀌었지. 내가 초보 운전이라 드라이브가 긴장이 돼서 잘 못하는데 도착했습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 거의 다 끝났어. 마지막 질문이니까 좀 더 하자. 이게 드라이브지. 러닝도 비슷한 것 같아. 내가 그냥 내 길 정해서 가는 거야. 더 뛸 수 있을 것 같아 하면 더 가는 거고,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 돌아와야 될 것 같아 하면 돌아오는 거야. 그런 거여서 나는 좋은데, 드라이브라는 게 사람들이 약간 생각 정리도 하러 갈 때도 있고, 뭐 놀러 갈 때도 있고 하잖아. 그냥 생각이 되게 많은 편이라, 만약에 내가 운전을 잘하고 드라이브를 잘하면, 생각을 비우러 가는 걸로 드라이브를 할 것 같은데, 지금 러닝이 난 생각을 비우는데 너무 많이 도움을 주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을 때, 예전에는 나만의 쇼핑 지도를 만들기였지만, 요즘에는 러닝이 된 것 같다. 나는 원래 기분 전환이 무조건 되는. 그러니까 내가 기분 전환이 필요하면 이 행동을 한다 같은 게 있었거든. 샤워 딱 하고 밤에 산책하면은 기분이 너무 좋아. 딱 씻고 나와서 따릉이 타고 노래 계속 들으면서 막 이렇게 자전거 타면은 그때 가사가 진짜 막 쏟아져. 그 글귀 같은 게 문장이 막 계속 생각나. 그런 게 너무 즐거웠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안 되지. 사실 날씨도 안 받쳐주고 그치, 너무 습해. 날씨가 안 돼. 그리고 벌레도 많고 지금은 딱 못해. 그러니까 요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게임하는 거 정도? 아니면은 막 이제 어떤 컨텐츠를 그냥 뭐 보는 거지. 유튜브나 유튜브 같은 넷플릭스. 거 보거나 그런 거 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네가 말했던 것처럼 러닝 같은 경우는 내가 돌아오고 싶으면 돌아올 수 있잖아. 게임이나 그런 컨텐츠 소비는 내가 참 끊어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기분 전환 하려고 시작했다가 끝을 못 내.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더 계속 하는 거지. 게임도 막 1시간만 해야지 하면 1시간만 절대 못 해. 더 하게 돼. 그러니까 오히려 끝맛이 안 좋은 것 같아. 기분 전환 하려고 시작했는데 기분 전환이 안 되는. 오히려 찝찝해진. 오히려 안 좋아지는 그런 게 있지 않나. 그래서 요즘은 드라이브처럼 내가 하는 게 아까 말했던 게임이나 온라인 게임이나 뭐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이런 거 같은데 조금 더 내가 절제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요즘은 기분 전환하려고 시작했다가 기분 베리고 끝나는 느낌이야. 드라이브가 끝맛이 안 좋아 요즘은. 약간 그런 느낌이네. 드라이브하러 나갔다가 차 긁고 나오는 느낌. 그치. 퍼질 때까지 드라이브를 하는 거야 계속. 그럼 이제 퍼진 차 끌고 집에 돌아오면서 내가 미쳤지 계속 이러는 거야. 그거의 반복이 돼요. 왜 아까 이 컨텐츠 시작하기 전에 우리 둘이 나눴던 얘기를 드라이브에 묘사를 하면 딱 그런 것 같아가지고. 어떤 건지 알겠다. 이제 마지막으로 공식 질문 딱 합시다. 드라이브를 생각하면서 떠오른 색깔. 뭐가 떠올랐어? 이름을 짓자면 블랙 그레이 그레이 블랙인데 블랙이 패턴인 거야. 스키드 마크. 색깔 이름을 스키드 마크로 할래. 회색깔 배경에 검은 색깔이 한번 쑥 훑고 지나가는 느낌이 딱 떠올라. 원래 되게 고민을 했던 게 주황색으로 할까? 오렌지로 할까? 스키드 마크 이런 느낌의 색깔로 생각을 할까 하다가 드라이브도 그렇고 뭔가 계속 밟아 나가고 자국을 남겨 나가는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회색 배경 위에 검은색 한 획이 지나가는 그 색깔을 스키드 마크라고 이름을 짓고 나는 드라이브 하면 떠오르는 색깔을 그렇게 정했다. 그럼 이제 드라이브를 생각하면서 떠오른 노래가 있습니까? 형은? 나는 사실 뭐 이것저것 생각을 하다가 기억에 남는 드라이브 얘기할 때 내가 제주도 얘기를 했잖아. 그때 친구가 소개했던 노래 중에 라이프 앤 타임의 대양이라는 노래가 있어. 대양? 대양. 오션? 라이프 앤 타임의 대양이라는 노래가 딱 생각이 났어. 바다가 딱 펼쳐지는 그런 도로에서 드라이브를 할 때 이걸 틀면은 너무 짜릿한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 나는 라이프 앤 타임의 대양.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팟캐스트 마무리하고
원래 예상 도착 시간보다 5분 늦게 도착하는 거 아니죠? 맞아, 맞아. 중간중간 서서 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 편집하면 아마 1시간 안으로 음. 들어올 것 같거든? 그러면 1시간짜리 드라이브지, 뭐, 그게. 기억은 편집하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들 이번 겸 팟캐스트 여기까지.